네, 2차 전자방 토론회에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철환 서정대 스마트 자동차학과 교수, 유튜브 채널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운영하는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차 전지산업 그동안 우리 증시의 주도주, 테마주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 끌었는데 최근 좀 주춤합니다. 내년에도 산업의 업황이 조금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조금 비관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박철환 교수님, 왜 내년에 2차 전지, 전기차의 배터리 산업이 조금 불확실하다, 이런 지적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내년은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기보다는요. 예. 올해가 불확실성이 컸었고요. 예.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 불확실성이 이제 내년에는 확정적으로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 그 정도가 확정되는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해는 불확실했는데 내년에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것 같다, 확실하게. 올해는 사실 어려워질지 어려워지지 않을지 자체가 연초에는 불확실했고요. 예. 그리고 연말로 가면서 점점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그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제 불안정해질 거라는 그 확실성이 커졌는데 그 이유가 예. 우리나라 셀 메이커들이 공급하는 배터리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이라든지 예. 장래 계획 자체가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회사들의 계획 자체가 예, 배터리 전기차 회사의 계획도 같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로 좀 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 이걸 지금 정확히 수치화하기는 어렵고요. 예. 현재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적인 지역이 북미 지역이니까 예. 북미 지역의 공장의 증설이라든지 신설 계획 자체가 일단은 좀 늦춰질 것 같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솔 같은 경우는 제2공장을 이제 성공적으로 스타팅 시킨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셀을 쓰는 북미 지역에 공급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이나 성과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전망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또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있을 텐데 어려움이 확실해지는 또 어떤 요인을 또 들 수 있을까요? 지금 IRA 부분에 있어서도 FEOC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한 이 보조금 안 주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확정이 됐냐면은 애시당초 중국이라는 국가를 FEOC로 지정할 수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FEOC에 해당되는 집단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내려지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현재 그동안은 불확실했었던 포드와 CATL 혹은 CATL과 테슬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합자라든지 중국의 소재, 부품, 그다음에 셀 메이커들이 미국을 진출하려고 했었을 때 예.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그 미국의 대선의 향방이 이제 큰 영향을 끼치겠죠. 네. 미국 대선의 향방, 그러니까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긴다면 네. 엄청난 정책의 변화가 올 거다, 그런 예상인 거죠? 그렇죠. 그게 배터리에 어떻게 영향을 바로 미칠 것 같아요, 배터리 쪽? 일단은 중국 셀 메이커라든지 중국 전지 산업 자체가 네. 미국을 지금보다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북미에서 배터리 산업 자체를 진흥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쪽 기업들한테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태였는데 예. 중국 쪽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겠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우려. 이런 우려의 전반적인 거는 전기차가 성장세, 이렇게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된다. 이게 이제 겉으로 가장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가 되겠죠. 지금 어려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하는 게 있는데요. 왈가왈부 그런 것도 서로 예. 전망이 달라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말을 했을 때 이거를 좀 곡해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꺾였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잘 성장하고 있고 나쁘진 않은데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추세가 지금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추세가. 그리고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장의 다변화 내지는 자동차 종류의 다변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네, 그렇군요. 전기차의 성장세 둔화를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된다. 성장은 계속되지만 증가율,
상승률이 좀 둔화된다 그런 얘기죠. 자, 김지훈 대표님 이 2차 전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지적을 하신다거나 좀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지적이라기보다 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 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의 둔화 국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산업이든지 저는 성장통을 겪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일종의 뭐 그 지정학적 이론 중 캐즘 이론이라 있는데 그 초기 얼리 어댑터가 이 시장에 침투하는 16%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얼리 어답터들이 활용하는 구간이 최대한 지나고 활용이 다 나면 끝나고 나서 이제 차로 치면 일종의 볼륨 모델까지 완전히 확산되는 구간이 사실 돌입을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의 소요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시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왔던 거죠. 빨리 왔다. 예. 다만 모든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를 다 취소한다든지 예.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연기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예. 차종별로 철저하게 다르다. 예를 들어 지금 2023년이 예를 들어 GM의 해라서 GM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했다면 네. 내년에는 사실 하이브리드 쪽에 포지션을 많이 잡았던 도요타, 혼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네. 지금 증설을 하려고 지금 약 72조를 투자를 했고요. 토요타, 혼다가. 네.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이제 아마 스텔란티스의 해가 되지 않을까. 스텔란티스는 뭐 피아트라든지 뭐 스코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완성차 업종이 합작된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 스텔란티스가 생산 계획을 줄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신차를 10종 이상을 확대하기로 밝혔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스텔란티스발 신차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테슬라가 굉장히 가격 갖고 어떻게 보면 장난질을 많이 쳐서 전기차 가격이 사실 왔다 갔다 했는데 전기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전기차 팔았을 때 사실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부분도 우리 차 팔면 왜 중고차 적정 가격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전기차 가격을 막 장난질을 쳐놔서 그게 상당히 못 받은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IRA 보조금 딱 받는 게 내년에 차를 사는 즉시 1월 1일부터 보조금을 즉시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그 1일부터? 보조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즉시 지급받으면 왜 우리 차 다 모든 돈을 다 주고 사지 않잖아요. 보통 네, 할부 금융을 할부로 사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할부 금융으로 10% 이상 차를 싸게 사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보조금을 바로 받게 보조금을 되니까. 즉시 받는 즉시로 그 영향을 받으며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사실 일부 이연된 효과가 분명히 저는 좀 있다고 보고 보조금을 있고요. 받기 보조금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연된 효과가 소비자들이 있고요. 좀 네네네. 늦추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언제 때 뭐 테슬라 모델 3, 모델 Y냐 하면 그게 7년, 8년 된 차거든요. 예. 그만큼 매력적인 신차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사실은 매력적인 테슬라가 안 된다고 저희 배터리 산업이 죽는 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테슬라 관련된 포지션은 국내 배터리 시장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LG엔솔 기준으로 하면 22% 정도입니다. 테슬라 네네. 배터리에서 네. 22%. 맞습니다. 그 외 나머지 차종에 포지션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테슬라 볼륨 모델이 줄어들면 상당히 다른 완성차 업체에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옛날에 우리 석유화학 발전이랑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그리드 페리티 구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완성차 기준으로 대략 전기차 완성차의 평균 가격이 5만 불 수준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휘발유차의 평균 가격이 한 4만 8천 불이거든요. 네. 한 2,000불밖에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가격 차이가 이제 그렇게 좁혀졌다. 굉장히 좁혀지는데 네. 그 가격이 더 내년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전기차의 수요는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대략 지금 현재 130에서 한 125 킬로와트 시당 1불에 135 킬로와트 시라면 내년에 한 115에서 110까지 떨어지면 4만 8천 불하고 동일한 가격 수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와 같은 네, 가격 맞습니다. 수준이 오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어차피 전기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배터리니까 성장세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다만 성장의 속도
지금 그 속도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낮은 겁니까? 지금 이 순화되는 속도. 뭐 요즘 자꾸 캐즘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캐즘. 예, 그런 말을 쓸 정도는 아니고요. 아,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요. 충분히 팔리고 있고 현재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아주 상징적인 차량 3가지 차량이 보조금이 제로가 됩니다. 테슬라의 모델 3, 그 RWD와 롱레인지, 그 다음에 그 포드의 그 마키, 예. 이 2가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새 차종은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IRA와 FEOC의 세부 규정이라든지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23년과 24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자체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그 차량의 폭 자체도 바뀌게 되는데 회사들이 각각이 자기들 회사 차량들이 이렇게 된다고 지금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러는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배터리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F150 라이트닝에 대해서 주문도 많고 나름대로 선호하는 차량이지만 이걸 팔았을 때 예.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캐파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수익성이 안 난다는 건 전 이 가격 지금 경쟁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팔면 팔수록 손해란 얘기입니다. 가격을 낮춰가지고 지금 가격으로 팔더라도 지금 가격으로 팔더라도. 더 낮추지 않으면 예. 수익성이 나지 않으니까 일단은 24년부터는 이제 경쟁이 격화될 거란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배터리 전기차를 하는 기업들이 지금 살아남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무리하게 그 양적인 확장을 노리다가는 오히려 큰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은 좀 쉬어가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와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현재 그 장착이 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3원계를 쓰지 않고 LFP를 쓰는 방법이에요. 말씀하신 지금 배터리 LFP와 예. 3원계 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게 LFP 리튬 인산철 뭐 배터리. 예. 또 그리고 특히 LFP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24년 이후에는 그 대중적인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시작점이라 그럴까요? 예. 그럼 그 시작점에 있어서 가격을 낮출 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주요 요인이 배터리 가격의 가격이니까. 하락이고 그랬을 때 LFP가 가격적인 측면도 가능하지만 이때 이 형태의 차량은 대중화 버전을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최대한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향후 시장의 성장세를 다시 견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LFP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철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가 LFP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크게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LFP와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그래도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3원계 배터리가 있는데 네. 앞으로 보급형 차량은 다 LFP로 많이 갈 거다. 예, 그러한 와중에서 자꾸 마치 우리의 3원계라는 표현들을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좀 잘못된 겁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3원계는 중국 회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중국의 LFP라는 말에서 우리도 LFP를 할 수 있고 우리도 LFP를 한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24, 25년 지나가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네요. 예. 지금 배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LFP 배터리 3원계가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 네. 이 세 가지 핵심 맞습니다. 부품으로 네. 만드는 3원계는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과 니켈, 코발트, 망간 두 가지를 가지가 통칭을 네. 합니다. 두 가지를 네. 세 예, 가지 그리고 만드는 거? 진정한 3원계라고 얘기할 때는 원래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고요. 예. NCM이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군요. 여튼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여기에 주력을 네. 해왔고 3원계, 중국의 LFP 하는데 시장 상황, 시장 LFP와 현재 3원계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유럽에서 잘 팔리는 중국 차종이 LFP 배터리보다 유럽에서 잘 팔리는 중국 차종도 중국의 3원계 배터리를 차종한 게 많다는 유럽에서 겁니다. 팔리는 전기차. 그래서 점점 LG엔솔과 CATL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뭐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제가 많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현업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LFP 배터리의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만들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일단 정정해야 될 부분이 삼원계 배터리의 니켈의 함량에 따라 LFP 배터리의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가장 그 니켈의 비중이 90% 이상 되는 초하이 니켈이라고 하는 구반반 시리즈 같은 경우는 LFP하고의 가격 차이가 대략 15에서 20%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성능 차이는 월등히 차이 납니다. LFP의 아주 극단적인 단점은 충방전할 때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특히나 겨울에 지금 제 주변에도 전기차 타시는 분들 굉장히 비싼 고가에 타시는 예를 들어 뭐 벤츠 모델 타시는 분도 LFP 배터리,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떠시는 게 뭐냐면 그게 충방전 속도도 느린데 극심한 온도 변경에서 에너지 성능이나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보다 성능 측면으로 치면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 30% 이상. 예. 가격이 워낙 싸니까. 그렇죠. 쓰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고성능으로 계속 니켈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LFP 배터리랑 가격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적게 나는 부분이 있고 LFP 배터리를 국내 대표적인 LG 엔솔이 양산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에 양산하겠다는 거를 25년에 양산하겠다고 했고요. 2025년에 네. LFP 배터리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LFP 배터리를 장착해서 그 늘리는 회사는 테슬라하고 포드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까 시장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글로벌 LFP 침투율은 41%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제가 가장 최신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미국 7%에 불과합니다. 미국. LFP 신차 미국 기준 침투율입니다. 전기차는 다 대부분 3원계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그리고 유럽 3%에 불과합니다. 유럽 3%, 네. 대부분 그러면- 중국에 있다. 그럼 네네. 전기차는. 그리고 LFP가 마치 저가차의 모든 솔루션인 것처럼 밝혀졌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차세대 다 용어가 동일한데요. 망간리치, 하이망간, 뭐 고전압 미드니켈 이거 관련된 이 솔루션이 상당히 발빠르게 양산이 지금 제품 컬 테스트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네. 24년 말에서 25년 초면 고전압 미드니켈, 하이망간, 망간리치입니다. 망간이 워낙 싸거든요. 그래서 망간 비중을 높이면서 원가를 엄청나게 절감하고 에너지 수명이나 안정성을 높인 차세대 양극재 배터리가 지금 국내 배터리 5대 천왕이 다 이미 개발 중에 있고 컬 테스트 중인데 아마 25년에 양산될 거기 때문에 LFP 입지는 더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의 주력 개원 LFP 위치가 좀 줄어든다, 낮아진다 그러는데 중국도 이런 부분에 뭐 투자를 많이 해서 LFP 배터리의 성능을 많이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그 김지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저는 금시초문인 게 참 많고요. 네. 그리고 일단 업계에 돌아가는 상황이 좀 틀린 게 좀 많습니다. 예. 어떤 일단 게 좀 LFP 자체가 고출력 특성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배터리 전기차에서 저온 특성이 좋다 나쁘다를 자꾸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배터리를 사용할 때 배터리 전기차는요 스마트폰처럼 그냥 우리가 손에 쥐고 그냥 한 대에서 추운 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면은 템퍼러처 온도 제어 자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온도 제어를 한다. 네, 그리고 현재 차세대 LFP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LG 엔솔에서 뭐 전임 그 권영수 부회장께서 퇴임하기 전에 당기겠다라는 희망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고 LFP 양산 시점을 당기겠다고 한 것은 그리고 희망 사항이다. 하이 볼테지 그 미드 니켈 같은 경우는 현재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고 현재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정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네.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LG 엔솔만 보더라도요. 예. 지금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25, 26년도에 상당히 많은 전지를 그러니까 신형 전지를 개발하겠다고 로드맵을 지금 잡아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R&D 투자 비중이라든지 그 R&D 그 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네. 중국의 CATL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배터리 3사의 R&D 투자 비중이 중국의 CATL보다 떨어진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가 조금 3사의 어두운데. 총액을 그러니까 모든 3사의 그 개발비를 합치더라도 CATL 하나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럼
LG 엔솔이라든지 SDI라든지 이 3사들이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신형 전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5, 26년도에 로드맵은 잡아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산업 상황이 급해졌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지 이게 양산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LFP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먼저 양산을 할 업체는 엔솔보다는 다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다른 국내에서. 업체다. 예. 그리고 그 울트라 하이니켈로 갔을 때 자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네, 분들이 그래서 있는데 LFP와 가격이 비슷해질 것 같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왜 말이 왜 안 되는가 가격- 하면 예, 예. 우리가 현재 하이니켈과 울트라 하이니켈로 가면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수익성을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박리담회로 팔다가는 향후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죠? 수익성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설사 원자재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그 원자재 가격은 단순하게 뭐 니켈 컨텐츠 얼마 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삼원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에 또 LFP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들어가는 그 원소만 가지고 가격을 따지지 않고요. 아, 예. 원료라든지 중간재 가격 같은 걸 모두 다 따집니다. 그리고 공정비도 같이 따지고 많은 걸 다 따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쉽게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삼원계가 LFP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 도시 전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주장에 따르면은 그 리사이클링을 넘어갔을 때도 삼원계 쪽 리사이클링에 효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이제 삼원계의 이 배터리 가격이 중국이 주력하는 LFP 가격대로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계시는데. LG 엔솔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짠 게 오히려 중저가 쪽으로 갈 때 LFP까지는 안 떨어지지만 왜 하이 볼테지 미드 니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면을 좀 얘기했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기술적인 거에 따라서 그런 경쟁에서 과연 이 업종의 업황, 주가는 어떻게 될까 관심이 좀 많을 텐데 그동안 올해 뭐 주가가 상당히 그 배터리 회사 주가가 좀 들쭉날쭉했잖아요. 네네.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동안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연초 대비 뽑아왔는데요. 고점 대비 기본적으로 평균 50% 이상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50% 이상 50% 여전히 빠져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50% 빠졌다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2차 전지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전부 다 싸진 건 아닙니다. 업체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적 성장률은 저는 조금 다소 내년엔 둔화될 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 비행과 삼성 SDI 계약을 예를 들면 최근에 44조짜리 굉장히 초대형 계약이 나왔는데 네. 보통 44조 옛날에 GM이랑 그 얼티엄 셀즈 포스코 퓨처엠 계약할 때 10년 계약이고 이거 5년 계약이니까 5년 44조면 산술적으로 8조 8천억이 그냥 연간으로 꽂히는 구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순차적으로 반영되는데 24년에 대략 한 3조 5천억에서 5조 그리고 25년에 뭐 6조 5천억에서 7조 네. 점점 뒤로 갈수록 많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률이 24년과 25년보다는 26년, 27년에 성장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배터리 업계 영업이익은 지금 좀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내년에도 네. 또 2024년, 2025년도 이렇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이익률이 다소 둔화될 수는 둔화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그 IRA 그 FEOC 관련돼서 사실은 그게 부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뭐 그 배터리 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의 자본의 여유가 있어서 그 중국 자본을 25% 사와서 25% 미만으로 낮출 지분율을 25% 지분율을 낮추면? 낮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그 보조금 혜택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그 지분율을 사올 때 만약에 중국이 안 파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사오려면 당연히 회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금이 많이 네,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당해야 되는데 그게 충당이 안 돼서 뭐 외부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자를 한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도 배터리 5대 천왕의 뭐 대표적인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화학 같은 회사는 워낙 포스코 그룹이나 LG 그룹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양극재별로 굉장히 자금력에 따라 극심한 좀 차이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좀 짧게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전체적인 그러면 주가 전망은 지금 2차 전지는 좀 어둡게 봅니까?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반기랑
하반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어떻게 같고요.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뭐 제 견해로 제 견해라기보다는 조금 뭐 수정의 네. 말씀을 드리면 그 트럼프가 당선된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관련된 지역이 이미 상당 부분 그 수혜를 받는 지역입니다. IRA 예. 법안에 수혜를 받는 지역이고요. 그 IRA 법안 관련돼서 IRA 혜택을 받는 업체들의 CEO들이 직접 밝힌 건 뭐냐면 우리는 민주당, 공화당과 상관없는 초당적인 지위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그걸 IRA 법안을 완전 삭제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대로 완전히 뒤엎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김지훈 대표 전망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2차 전지 육성을 위한 정부 대책을 잠깐 좀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 어제 뭐 5년간에 걸쳐서 3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굉장히 2차 전지 전 산업에 걸친 지원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좀 어디 눈에 띄는 그 안에 대책 중에 조금 주목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박 역시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한 2분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늘 보던 내용이었고요. 네. 딱 눈에 띄는 게 이 38조 이야기였어요. 네. 그 38조 이야기가 딱 한 페이지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세히 보시면 아주 교묘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교묘한 이게 2차 전지 지원이 아니고요. 예. 거기 특히 수출입은행 쪽에서 15조에서 30조로 쿼터를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거는 그냥 첨단 전략 산업 전체 범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아. 거기서 만약에 2차 전지만을 빼내서 이야기한다면 몇 조 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해서 굳이 자기들도 합산해서 38조가 시쳇말로 뻥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좀 부풀리기 숫자다. 38조 그런데 이걸 지원.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향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료를 잘 보시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23년 말까지 어떤 펀드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이 12월 중순 아닙니까? 네. 그 펀드가 없다면은 그 자료 자체는 예전과 그대로 복구되다는 얘기죠. 아, 그게 올해 말까지 펀드를 조성한다는 그런 거예요? 얘기가 혹시 내년 있어요. 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좀 그 나름대로 다급하게 준비가 된 방안으로 보이는데 예. 오히려 38조라는 표현을 굳이 앞세운 이유가 지금보다도 한 6개월 정도 후에 기재부하고 산업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진짜 이 숫자에 근접하진 않더라도 그 이번에 발표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정책 금융이라든지 펀드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좀 봐주시고요. 예. 그런데 다만 이 돈이 지원이 될 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 3사가 정책 금융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쪽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은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혹여라도 금액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곳에 제때 그리고 제대로 지원돼야 되는데 엄한 곳으로 돈이 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규모보다는 정확히 필요로 한 산업, 미차전 네. 관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 네. 숫자 부풀리기는 좀 곤란하다. 네. 김지훈 대표는 이 대책 중에서 짧게 이 사용 후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까?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이라든지 다시 쓰는 거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사용 후 배터리는 그 폐배터리 얘기하는 폐배터리 건데. 그렇죠. 아니 다릅니다. 아, 달라요? 네네네. 사용 후 전지와 폐전지는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사용 후에 그 배터리를 재활용하든지 뭐 거기에서 리튬을 빼내서 다시 쓴다든지 하는 그 산업이 굉장히 산업이 좀 커질 것도 같던데. 일단은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배터리 네. 재활용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전 너무 먼 미래라고 보고 있고요. 어. 제가 그 정책 중에서 저는 예. 뭐가 그래도 높길 좀 그랬어요? 주목할 거는 그래도 2024년에만 대략 이 광물 정년 재련하는 거 지원하는 데만 2,500억 정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 리튬 관련돼서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제일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리튬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 그 부분 관련돼서 이 금액을 떠나서 하여튼 정부에서 이걸 신경 써서 지원한다는 거는 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만약에 다른 데로 네. 새거나 그런 거면 상당히 네. 우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 돈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다른 곳으로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내년 두 분도 상반기에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업황과 정부가 발표한 경쟁력 강화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환 서정대 스마트 자동차학과 교수,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